네, 반갑습니다. 3월 13일 일요일입니다. 자, 일요일인데 날씨가 그냥 그러네요. 네, 이런 날은 네, 늦잠 푹 주무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뭐 어쩔 수 없이 종목 진단 때문에 일찍 깨셨다라면 종목 진단 들으시고 그 다음에 네, 조금 더 주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집에서 푹 쉬시면 네, 힐링도 되고 좋겠죠? 네. 자, 재미있는 종목 진단 시작하도록 합니다. 오늘은요, 정책 관련주들이네요. 재건축, 주택공급, 건설주 되어 있는데요. GS건설과 한샘, 사마페인트 설명드릴 거고요. 리오프닝 관련주도 아주 뜨겁습니다. 파라다이스와 하나투어, 티웨이 항공까지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다이스와 하나투어는 강원랜드나 네, 모두투어 이런 쪽으로도 해석하실 수가 있으니까 같이 좀 보시면 좋겠네요. 네, 자 바로 종목 진단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GS건설 먼저 볼까요? 건설과 관련된 부분에서는요, 주택공급 관련한 이슈가 가장 크겠죠. 그래서 정책적인 부분, 일단은 건설과 관련된 또는 건축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크게 주목을 받는 것이 이번 정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GS건설의 실적도 크게 증가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주택공급에 대한 또는 이제 이 GS가 만드는 이 주택 아파트가 또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하이엔드 브랜드 이렇게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높은 가치의 브랜드다라고 이렇게 입지를 굳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면 굉장히 긍정적이겠죠. 그래서 새로운 주택을 공급한다거나 또는 이제 뭐 정비 재건축 등등에 대한 부분이 나온다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뭐 GS건설뿐만 아니라 현대건설이라든지 이런 대형 건설사들, 삼성물산 이런 것도 포함되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대체적으로 다 네,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 이제 GS건설 같은 경우가 이제 단기적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외에도 뭐 대우건설이라든지 이제 주택 공급과 관련된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정책적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정책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당분간은 더 진행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정책적인 부분들이 특히 주택 공급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뭐 이슈가 되면서 좋아진다라고 하더라도요, 상당히 시간을 오랫동안 끌고 가는 경향이 좀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그냥 지금부터 당장 수익이 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또 이렇게 막 갈 거예요. 근데 이번 정부에서 일단 추진하는 정책 중에서 적어도 초반부에 진행하는 그런 형태로 가게 된다면 이 초반부에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업종이 바로 이 건설 업종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GS건설은 지금 추가적인 상승을 더 기대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홀딩 전략 그때 유지하시고요. GS건설뿐만 아니라 뭐 현대건설이라든지 이런 관련 종목군들도 다 상승에 대한 기대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도 마찬가지 네, 주가 상승 더 진행될 것이다 보여지면 되겠고요. 대우건설도 마찬가지 더 진행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냥 놔두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조정이 들어갈 때거든요. 계속 올라갈 수 없죠. 그래서 단기적 상승이 나오면 좀 조정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죠. 저는 일단은 그냥 그대로 계속 홀딩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계속 홀딩하시면서 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포인트는 분명히 나오겠지만 그 부분들이 충분히 기대감을 반영시켜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홀딩을 하시되 대신에 이제 신규 접근은 지금 따라가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조정이 들어갈 때 상황을 보고 매수를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뭐 오르거나 내리거나 신경 쓸 거 없이 그냥 그대로 중장기 홀딩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규 매수 노리시는 분들은 지금은 따라가기 어려우니까 주가가 좀 조정받으면 그럴 때 들어가시면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한샘 볼까요? 네. 한샘이나 리바트 이런 종목들 주가 상승률 좋아요. 뭐 대림 비엔코라든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이제 주가 상승이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얘네들 뭔지 아시죠? 리모델링 관련주예요. 그래서 한샘, 뭐 대림 비엔코, 리바트 이런 종목들이 다 포함되는데 지금 한샘 같은 경우도 이제 지속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될 것 같고, 또 이제 리모델링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리모델링 할 때 뭐예요? 뭐 안쪽에 가구라든지 이거 다 바꾸잖아요. 특히 이제 한샘은 주방 가구라든지 인테리어 이런 쪽에서의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서 본다라면은 리모델링 이슈가 나왔을 때 주가 한번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게 2010년도 기억하실 거예요. 2012년도네요. 2010년도부터 사실은 상승했지만 2012년도 여기 시점부터 해서 거의 10배가 뭐 한 15배 올랐죠? 15배 넘게 올라갔죠? 이거 리모델링 관련한 정책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 다시 나오게 된다면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지 말란 법도 없겠죠. 물론 이렇게까지 무식하게 올라가지 못할 겁니다. 다만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 흐름은 다시 만들어낼 수 있겠다 판단하실 수 있겠죠. 자, 그 흐름은 일단
일단 2020년도의 상승 추세를 그대로 연결해 본다면 13만원까지의 반등은 우리가 노려볼 수 있겠다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상 추세로 돌아가고 난 이후에 주가 흐름들을 보시면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재건축, 리모델링 이런 것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기 때문에 조금 중기적 관점에서 정책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매수를 따라 들어가는 조금 타이밍 잡기가 애매하실 것 같긴 한데요. 왜냐면 지금 이격이 살짝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61선 돌파하고 나서 좀 들어와요. 그리고 21선 기다려주거든요. 그러니까 85,000원에서 9만원 사이에서 아마 지지선이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 타이밍 지지선 여부, 형성되는 여부를 확인하신 다음에 매수 접근 들어가시면 편안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하시면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사마 페인트도 넘어갈게요. 사마 페인트도 마찬가지예요. 뭐 페인트 관련주도 지금 다 괜찮은데 페인트는 근데 조금 약한 편이긴 하죠. 건자재 쪽이긴 한데 추세를 지금 돌릴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그 중요한 갈림길이 있긴 합니다. 근데 추세를 돌려가는 입장은 이미 만들어낸 상태고요. 너무 좀 갑작스럽게 올라간 부분이 좀 있겠죠. 이게 지난 화요일까지만 하더라도 별로였는데요. 갑자기 이제 그 이후에 주가 상승하게 됩니다. 물론 대선이 끝나면서 이제 이 재건축 또는 이제 건설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어떤 이슈가 불거져 나왔다 보시면 되는 건데 그 어느 정부가 돼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건축과 관련된 이 건설과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그 어떤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가장 먼저 우선시 삼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예정되었던 부분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쨌건 주가 상승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판단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양봉 대가리가 너무 크게 나왔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항대로 지금 한꺼번에 넘어가는 모습이지만 단계형 계단이거든요. 이 계단형 저항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은근하게 압박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11,000원대 통과하기 전까지는 계속 저항에 대한 압박이 시달릴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뭐 한 방에 빵 튀어서 올라가기 전에는 옆으로 좀 눕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빵 튀어 올라가면 어차피 매수 못할 거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은 매도하실 이유가 없죠. 추세가 바뀌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홀딩 직진하시면 되는 거고 신규 조건이 가장 큰 문제인데 빵 튀어 올라가면 어차피 내 거 아니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옆으로 좀 서가지고요. 이제 95,500원 아래쪽 형성이 된다라면 지금 이평선 간격이 좁기 때문에 아마 9,000원대까지 21선 끌려 올라가게 된다라면 매수 포인트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 이용하셔가지고 대응점을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장 들어가기보다는 조금 기다렸다가 대응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는 게 맞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오프닝주 넘어갈게요. 파라다이스 먼저 볼게요. 파라다이스나 사실 GKL이나 둘 다 이제 괜찮은 포인트죠. 얘들은 이제 외국인 카지노입니다. 그동안은 이제 파라다이스나 GKL 같은 경우가 주가가 좀 지지부진했어요. 네, 이 강원랜드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그랬죠. 왜냐면 강원랜드는 지금 주가 상승률이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뭐 파라다이스나 GKL은 조금 더 이제 좀 쉬었다 가는 느낌이 좀 강했죠. 근데 파라다이스가 왜 그랬냐면 이 GKL하고 같이 보면 이제 얘네 둘 다 외국인 카지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입국이 허용되지 않으면 외국인 카지노는 사실 빛을 볼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뭐가 나왔어요? 방역 정책 전환에 속도를 내면서 엔데믹 기대감으로 이제 리오프닝 주들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태가 좀 됐습니다. 지금 21일부터예요. 네, 다음 주 월요일쯤 될 것 같은데 다음 월요일 3월 21일이면 춘분이네요. 밤과 낮의 길이가 똑같아지는 춘분이 되는데 자, 그 시기가 되면은 뭐가 되냐면 국내외에서 이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해외 입국자들은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된다. 그냥 풀리는 거죠. 뭐 쉽게 얘기하면 그냥 풀렸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저는 이제 올 상반기까지 봤는데 생각보다 더 빠르게 이 방역 전환이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그냥 해외여행도 다 풀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뭐 코로나 걸리더라도 약 먹고 그냥 잠깐 누워있으면 다 낫는 거라서 뭐 특별하게 위험 요소가 높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가게 된다면 이제 풍토병으로 적용이 되게 되면서 엔데믹 상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해외 입국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이 외국인 카지노 쪽에 기대감이 좀 생길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라면 그동안 이제 파라다이스나 GKL에 대한 관점이 조금 다운되어 있었던 것은 뭐였냐면 외국인들이 입장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였는데 이렇게 된다면 강원랜드와 함께 파라다이스나 GKL도 같이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우리가 긍정적으로 판단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도 그냥 그대로 홀딩하시면 되겠고요. 매수는 아직도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조금 깎아주면 좋겠죠. 16,800원 정도 조금만 깎아주면 그 시점으로 그냥 매수 들어가셔도 큰 문제 없겠다 판단됩니다. 매수 의견이나 보유 의견 둘 다 괜찮다 보시면 되겠네요. 네, 저희는 하나투어 볼게요. 모두투어도 먼저 볼까요? 모두투어는 지난번에 진단을 해드렸는데요. 이게 다 올라갔어요. 아시죠?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올라간 부분이어서 뭐 특별히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때 보면은 막 걱정들 많고 막 어떻게 하면 좋아 저렇게 하면 좋아 막 그렇게 했었는데 또 특별히 걱정하실 만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요. 네, 부담은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여행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리오프닝의 가장 큰 수혜가 되는 부분들이고 실적이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뭐 걱정거리는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하나투어를 오늘은 말씀드릴 건데 제가 지난번에 여행주 말씀드릴 때 하나투어든 모두투어든 노랑풍선이든 뭐든지 간에 일단 여행주를 한두 개 정도는 갖고 있어라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걔네들 빛을 보기 시작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 이상의 수익을 보게 되실 겁니다. 리오프닝주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감이 그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치를 여러분들이 그대로 반영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여행주들에 대한 관점은 이제 실적이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더 좋아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라면 기업들의 주가는 당연히 더 올라가야 되겠죠. 뭐 작년은 적자가 날 수도 있어요. 재작년도 적자가 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올해는 적자가 아닐 거란 이야기죠. 강원랜드와 마찬가지로 작년은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올해부터는 그게 아니란 이야기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면 여기에 대한 기대치는 여러분들 가지고 하셔야 되겠죠. 주가가 많이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지점 잘 만들고요. 분위기 좋아지는 형태입니다. 뭐 최근에는 이제 유가에 대한 부분들이 뭐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만 조금 이제 좀 진정되고 러시아 쪽의 상황들이 조금만 진정된다면 부담이 별로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일단은 긍정적인 상황을 그대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홀딩 전략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신규 접근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올라와가지고 좀 애매하긴 한데요. 가격이 조금 낮아졌으면 좋겠다 싶긴 합니다. 근데 더 올라가 버리면 안 될 것 같고요. 가격이 조금 낮춰줘야 되겠죠? 한 82,000원이나 이 정도 83,000원대. 일단 그 정도 가격이 나오더라도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규 접근은 하나투어는 따라가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오히려 매수를 들어가려면 뭐 이제 모두투어라든지 이런 쪽에 들어가서 얘네들은 지금 올라오면서 따라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두투어가 만약에 24,000원, 25,000원 회복하게 된다면 그때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조금 가격대가 있어가지고요. 그 상승폭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접근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투어 쪽은 그냥 갖고 계신 분들이 홀딩하시면서 그냥 그대로 유지하시는 전략을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신규 접근하시기는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가격이 조금 내려와서 네, 지지점을 만들어주면은 상관없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그냥 홀딩만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실 종목은 항공주 봐야 되겠죠. 네, 항공주도 많이 올랐어요. 왜냐면 이제 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 중에서 저가 항공주, 티웨이 항공으로 봐야 되겠죠. 네, 티웨이 항공 8%나 올랐습니다. 지금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뭐 다 올랐을 거예요. 다 올랐죠. 뭐 당연히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해외 입국자 격리 면제 이렇게 돼버리면요. 여행주, 항공주 이쪽만 지금 치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대치들은 상당히 높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뭐 이제 그 좀 비싼 항공보다도 이제 저렴한 항공이 또 인기를 끌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이제 항공주들도 슬슬 올라가야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자, 분위기 계속 좋습니다. 항공주들도 계속적으로 홀딩 전략들 그동안 계속 말씀드려왔고 관심이 있다라면 매매 포인트도 나쁘지 않았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좀 잘 올라가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역시 이제 8%대 상승이라면 매매 대응하기가 조금 까다롭겠죠. 그러니까 가격이 조금 낮아지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한 3,500원 정도 라인대 3,600원까지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조금만 깎아주면 네, 매수 포인트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쪽에 저항이 있죠. 지금 4,000원대부터 저항이 깔려있기 때문에 아마도 추가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한적일 거고요. 올라갔다가 조금 들어오는 라인이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충분히 원하는 가격대 매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 하시면 되고요. 신규 접근은 요거 반등 이후에 좀 들어오는 위치 그거를 좀 기록했다가 매수 접근을 들어가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규 접근 조금 기다리세요. 기다렸다가 대응하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그대로 홀딩 계속 유지하시면 별 문제 없겠다 생각이 좀 드네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재건축 그 다음에 주택공급 하는 건설주 쪽, 그 다음에 리오프닝 관련 종목군들 말씀 좀 드렸는데 정책주들이다 보니까 일단은
중장기적 기대감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의 변동폭도 상당히 크죠. 그러니까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 같은 부분들은 조금 깎아줄 때 그럴 때를 노려서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변동폭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유지를 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 생각됩니다. 정책은 당분간 새 정부가 들어서는 시점은 지속되는 상승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니문 랠리를 한번 같이 느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되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리고요. 내일은 아침에 무료 방송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저녁에는 특강 진행되죠. 아직 특강 망설이고 계신 분들은 오늘 저녁 특강 하는 거 이제 지금도 괜찮으니까요. 신청하셔가지고 오늘 저녁 특강을 들어주시면 이 새 정부 새 주도주에 대한 관점하고 또 좋은 종목들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거니까 특강에도 아직 망설이고 계신다라면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여기서 오늘 마무리하고요. 오늘 저녁 특강 그리고 특강 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내일 아침 무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요. 조금 있다가 만나죠.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